이번 시간에는 토지가 가진 능력,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목은 토지의 겉모습, 현재 상태에 따른 분류고요. 토지의 잠재 능력, 가치에 따른 분류가 용도 지역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처음에는 첫인상을 보지만 사람을 올바르게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성에 해당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이 제주도인데 경치가 좋은 곳에 이런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경치 좋은 곳에 나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가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물 좋고 공기 좋아서 여기에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기가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강 상류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땅에 내가 가축을 기르고 공장을 짓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토지에는 공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정한 규제에 맞춰서 집을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 도시에서는 도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계획에 맞춰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에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도시를 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고요. 요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 오시면 법적 구속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방향을 보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관리 계획은 다시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고, 2번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게 용도 지역이죠. 그만큼 이 용도 지역이 도시 계획에서 1순위로 등장할 만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잘 보냐 아니냐 따라서 땅을 잘 보냐 아니냐가 달라지고, 결국 이 도시 계획과 땅을 잘 봐야지만 도시의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볼 거고, 두 번째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도로, 뭐 철도, 주차장, 뭐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인데,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도시 정비 사업, 말 그대로 이제 정비 사업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계획해서 이제 도시 개발보다는 조금 작은 소규모 특별 구역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역세권이 된다, 혹은 더블 역세권이 된다 하면 이 주변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해당하는 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제소구역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 이게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어떤 지역을 보니까 요렇게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마을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에 우선순위로 뭐가 생기냐면 도로 계획이 들어오겠죠. 이미 현황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새로운 도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계획도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는 개발 용도를
굉장히 개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서 여기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보존입니다. 땅은 크게 이제 개발과 보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존 성향이 가깝고 여기는 개발 성향이 가까운 거죠. 다음 이제 농사 짓기 좋거나 산림하기 좋은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이제 보존 쪽인 거예요. 그래서 땅값도 굉장히 싸고 개발 가치는 낮은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투자 가치도 낮아요. 도시지역은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하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가까운 쪽도 있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가까운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지역도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부터 다시 보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중심지가 되는 쪽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조금 한 블럭 뒤로 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들어올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지에는 상업지, 다음 이제 여기서 측면으로 해서는 공업지역, 그 위로 해서는 뭐 주거지역,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이 도시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녹지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시들을 보면 뭐 창원이 대표적인 계획도시인데 이런 형태죠. 여기 가운데 이제 상업지역. 그래서 상업지를 중심으로 교통을 가장 좋게 만들어 놓고요. 다음 이제 주변으로 주거지역.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직주 근접으로 해서 산단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도지역의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로 해서 용도지역 체계만 봐도 여기는 계획도시구나, 여기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이 되었구나, 이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편집도로 용도지역 체계도만 잘 봐도 여기에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 형성되겠구나,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이 형성되겠구나, 여기는 이제 공장, 산업 등의 시설이 형성되겠구나, 주변에는 이제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다 보면 입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넓이, 높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용도지구는 이제 전 국토에서 약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다 지정하지 못한 것을 용도지구로 다시 한번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뭐 준주거지역, 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3종 주거지역이라면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옆에 공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도 제한이 붙겠죠. 그래서 고도지구 해서 용도지역에서는 높이 지을 수 있지만 용도지구에서는 다시 한번 규제를 해서 높이 못 짓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1차 규제, 그 다음 용도지구가 2차 규제, 그 다음 용도구역이 3차 규제. 용도지역으로는 이제 개발하기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가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개발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용도지구랑 용도구역은 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그때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부터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도관, 농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성향이 강한 곳,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다시 주상공록이 있는데 이 녹지지역보다는 주상공이 개발하도록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개발하기에 괜찮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된 땅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도시계획으로 분류를 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 덜 되었다, 이런 데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진 잠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압력이 있으면 땅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추천하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개발지인 거예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게 이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 지역은 이제 녹지 지역이 이제 기본은 보존이 원칙이지만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보존이 원칙이지만 이 녹지지역도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래서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진 땅이니까 약간 이제 세모 정도, 개발과 보존의 세모 정도고, 보존녹지 지역은 이제 보존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존녹지 지역은 웬만큼 고수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다. 그러나 이 자연녹지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땅이 부족해지면 땅은 공급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는데 혹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땅이 부족하다. 결국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의 땅을 주상공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종상향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연녹지는 현재로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고 미래의 주상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 지역을 제가 2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도 이제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도시지역 외지역을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현재로도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빼고 웬만한 공동주택도 가능해요. 원룸, 빌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은 데다가 향후에 도시지역 편입이 1순위가 이 계획관리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느 정도 단기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상공이 1순위로 상승을 하고, 나중에 나는 조금 중장기로 보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현재는 이제 주상공 개발 압력이 주상공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 다음 개발 압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주상공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이 나중에 주거지 혹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땅값 상승률 플러스 용도지역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률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 높은 수익을 본다면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나는 비교적 단기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상공, 특히 상업지, 주거지,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고수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옥석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아파트로 따지자면 브랜드 있고 세대수 많고 로얄동의 로얄층, 이걸 따지자면 이제 주상공이 이 아파트로 따지면 RR이 되는 거예요. 로얄동에 로얄층에 세대수 있고 브랜드 있고, 이게 이제 토지로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저평가된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음 이제 아파트로 보자면 가장 대장이 들어오는 거 옆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상승률만 보면 대장 못지않게 높은 상승률,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는데 높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게 대장 옆에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땅으로 따지자면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면 주거지 옆에 있는 자연녹지, 상업지 옆에 있는 자연녹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땅값은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상업지역이 부족해지면 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 혹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기준으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 주거지, 다음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까지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땅 보는 눈도 생기고 어느 정도 개발도 할 수 있다,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1단계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 상업,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을 보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이제 생산관리, 생산녹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다. 이거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